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5월 3일 일본에서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방송은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내에서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관심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충격계획 한일 터널이란 무엇? 큐슈에는 구멍, 조사해보니. 후지TV 계열 FNN에서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방송은 대박이 터졌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이 넘을 정도로 일본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날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내용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셔서 방송 내용을 중심으로 한일 해저 터널이 현재 어떤 상태에 와 있고 한국과 일본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놀라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방송의 시작은 2021년 2월 1일 당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부산을 찾은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종인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하면서 가덕도와 일본 큐슈를 잇는 한일 해저 터널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한일 해저 터널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다. FNN의 방송에서는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반응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인이라면 모두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찬성보다는 반대의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 시민들은 대부분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듯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논의는 최초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1917년에 일본 육군 참모본부의 스시마 터널 논의가 있었고 1935년 일본 내무성 토목국 도로가에서는 자동차가 오가는 도로 터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8년 조선해협 철도 터널 계획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이후 80년대 들어 일본에서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방송에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일 터널 가라스 조사 사갱이라고 쓰여있는 터널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한일 해저 터널은 가라스시에서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일 해저 터널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대마도 산속에 있는 터널로 조사용으로 뚫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터널들은 국제 하이웨이 재단이라는 곳이 35년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통일교와 연관 있는 단체로 밝혀졌습니다. 취재진은 국제 하이웨이 재단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재단 관계자와 함께 터널에 들어가 터널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터널은 꽤 공사가 진전돼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아오모리, 하코다테 터널을 뚫은 기술자가 직접 터널 공사에 참여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터널은 이미 바다 밑까지 내려가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터널 입구에서부터 540m까지 공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이유 중 하나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1m를 파는데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한일 해저 터널 완성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10조엔, 하나 약 100조 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일본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터널을 뚫었는데 들어간 총 비용이 100억엔 이상, 하나로 1,000억 원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해저 터널인 보령 해저 터널의 경우 6.9km를 뚫는 데만 8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일 해저 터널의 예상 길이는 230km나 됩니다.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 공사비는 최대 200조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언제나 경제성과 경쟁력이 없다는 비판을 들어왔습니다. 일본 시민들도 반대하거나 회의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일단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대부분은 한일 해저 터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국제 하이웨이 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에는 전 내각 관방장관의 발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한일 해저 터널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인터뷰에서 소개했습니다. 카와무라 전 내각 방관장관은 영상의 발언은 부탁받은 것이다.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현되면 굉장한 일이겠지만 문제점들이 많아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논의는 최초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1983년 이란 터널 제1차 기본 구상, 1983년 이란 터널의 교통 수요 예측, 1986년 이란 터널 시공을 위한 주의 공법에 관한 연구, 1989년 이란 터널의 경제평가 등 일본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렇다 할 연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2003년 한국교통연구원이 처음으로 이란 터널 연구회에 이란 터널의 경제평가 보고서 등에서 제시된 세계 노선의 경제성을 따져보고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연구들은 모두 통일교의 후원으로 진행됐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한일 해저 터널로 검색을 하면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또는 무언가를 했다는 활동을 알리는 보도는 전부 통일교와 관계 있는 세계일보발 기사들입니다. 한일 터널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도 통일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한일 해저 터널 공사비를 일본이 70%, 한국이 30% 분담한다는 말이 나오곤 했는데 이 내용도 앞서 언급한 국제 하이웨이 재단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은 통일교 문선명 총재의 염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측에서 터널에 대해 언급하면 표를 생각한 한국 정치인들이 한마디 거드는 것으로 호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한국 정치권에서는 선거 기간에만 가끔씩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말이 나왔을 뿐이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치권에서도 크게 관심 갖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통일교에서 시작된 것이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언급하면서 한국에서만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일 해저 터널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된다. 주변 토지도 국가가 사서 막았으면 좋겠다. 절대 그만둬야 한다. 이런 무서운 계획은 당장 2번 다시 재개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개통시키면 일본에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앞으로 영원히 괴롭힘 당할 것이다. 전력으로 반대입니다. 한일 터널 반대, 반일 국가 연결돼도 일본에 메리트가 없다. 역시 구구라 지적받는 언론사 통일교회가 관련돼서 매우 실현성이 낮은 이란 터널을 거론하다니 신자의 자금도 여기에 투입되었다고 한다. 완성되지 못할 것이고 시켜서도 안 된다.